아니, 그래서 말씀을 해보세요. 제 말이 틀려요? 결국 모두 어머니 잘못이잖아요? 며느리 영주의 말에 저는 아들 현민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모에 대한 애정이 없는 세상. 그런 와중에 저에게 덤벼드는 며느리. 결심을 내린 현민이가 입을 열더군요. 진짜 개소리도 적당히 해야지.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 우리 막내 아들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홍윤의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응원과 질책, 감상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와이너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운이 좋아 그래도 온 가족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하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고민은 있어요. 바로 남편과 첫째 아들 주태입니다. 남편은 젊을 적부터 흔히 말하는 계집질을 너무 좋아했어요. 사내대장부가 젊어서 여자도 누리고 하는 거지. 어디 그런 거 가지고 잔소리를 하려고 들어. 고작해야 술집 여자를 침대에 눕히는 일을 하는 주제에 어디 사내대장부를 갖다 붙이나 싶었지만 그냥 말도 섞기 싫어서 무시했던 것 같아요. 아들 둘을 낳고 나서 애초에 남편과 딱히 스킨십을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나마도 남편이 아예 퇴직을 하고 나서는 저한테 돈을 타서 써야 하니 제 눈치를 보는 꼴이 웃기더군요. 아, 그게 고향 친구 놈들이 이번에 서울에서 온다잖아. 그놈들을 그럼 그냥 동네 호프집에서 술을 먹이라고? 아니, 그럼 동네 호프집에서 술을 먹는 게 정상이지. 아가씨들 허벅지 만지면서 술을 마시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참. 제가 경제권을 쥐고 있으니 남편이 저의 눈치를 보는 건 소소한 즐거움이었지만 문제는 남편의 욕심이었어요.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여전히 젊은 여자들의 고운 살결은 만지고 싶었던 건지 첫째 아들 주태를 꼬드겼거든요. 아니, 뭐라고? 주태 네가 내 아빠랑 단란주점을 갔다고?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함을 하는 줄 알았어요. 남편하고도 그 정도로 크게 싸웠던 적이 없을 정도로요. 네가 제정신이니? 자식한테 할 짓이 없어서 술집 여자를 같이 만지러 가? 이 화상아,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주태랑 업무 회의착한 거야. 퇴직해서 백수인 양반이 무슨 업무회의야? 왜 이래? 나도 엄연히 이 와이너리 부사장으로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 와이너리 사장이야. 당신 마음 같아서는 당장 잘라버리고 싶다고. 제가 남편을 자르지 못한 이유는 간단했어요. 앞으로 와이너리를 물려받아야 할 주태가 남편의 편이었거든요. 엄마, 왜 그래요? 먼저 업소에 가자고 한 건 저였어요. 아빠는 그냥 나한테 동조한 죄밖에 없다고요. 뭐라고? 주태, 네가 대체 왜? 아, 세상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동네 술집에서 이야기하면 옆 테이블에서 다 듣는 것도 거슬리고. 우리 가서 그냥 술만 마시고 왔어요. 여자들 부르지도 않았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대체도 해봤죠. 첫째 며느리, 그러니까 주태의 와이프, 영주에게 사실을 일러주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영주는 주태 못지않은 답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요. 어머니, 남자가 그런 데도 갈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뭐라고? 저는 예상치 못한 영주의 반응에 말을 더듬었어요. 영주는 그런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능청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큰일 하는 남자치고 그런데 안 가는 사람 없어요. 어차피 진짜 연애도 아니고 그냥 하룻밤 배설하고 끝이잖아요? 괜히 그렇게 막다가 오히려 제대로 바람 나버리면 더 피곤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영주가 자기 남편 주태의 잘못을 눈감아준 이유는 영주 본인부터가
젊은 남자들이 나오는 호스트바 단골이었더라고요. 자기 뒤가 구리니 자기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였죠. 하지만 그런 것이 저한테 오히려 가르치려 들더라고요. 어머니, 솔직히 그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요즘 세상에 어머니처럼 꽉 막힌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거지. 아내가 돼서 그것도 이해 못 해주나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도 호스트바에서 젊은 남자들하고 뒹굴기 위해 변명거리를 만드는 주제에 저한테 오히려 훈계질이라니요. 심지어 영주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그리고 말이에요. 제가 이대 나와봐서 알잖아요? 영주의 자부심은 바로 자신이 이대 나온 여자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참 알량한 것이라서 영주가 이대를 나오기는 했지만 국문과를 나와 딱히 전공을 살린 것도 아니었고 평범한 기업 일반 사원으로 6개월 사회생활 하다가 주태를 만나 결혼한 게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주가 아는 세상은 6개월짜리가 전부였죠. 그런데 그런 것이 저한테 어머니께서 아직 넓은 세상을 모르셔서 그래요? 세상에 얼마나 잘난 사람이 많고 멋쟁이들이 많은데요? 마치 저에게 자기가 잘난 듯이 말하는 꼴이 참으로 우습고 어이가 없었답니다. 남편, 주태, 영주. 셋은 모두 저의 와이너리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매달 말일, 그러니까 급여 날이 되면 다들 제 앞에서 전전긍긍이었죠. 남편과 주태는 자주 가던 업소를 언제 갔냐는 듯 모른 척했고 영주도 그때만큼은 제 앞에서 알랑방귀를 끼며 조심스럽게 굴었답니다. 매달 보이는 그것들의 꼴이 참으로 보기 싫어서 한 번은 제가 아예 급여를 늦게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어머니, 월급을 늦게 보내시면 어떡해요? 제일 먼저 난리를 친 건 영주였답니다. 우리 와이너리 영업팀장 직함을 달고 있는 며느리 영주는 저한테 아주 울고불며 생난일을 피우더군요. 아니, 이번 달에 카드값이랑 공과금이랑 나가야 할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 거래처 대금이 늦게 들어와서 나도 일찍 주고 싶은데 조금 늦었구나. 공과금은 무슨. 영주가 저 난리를 치는 이유는 매달 말에 자기 친구들과 함께 호스트바에서 파티를 하는데 그때 자기가 돈을 써야 재미가 있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 돈이 없으니 저러는 거였어요. 한두 번 저러는 게 아니라서 또 동네 아줌마들 소문이야 뻔해서 제가 그런 아줌마들에게 매번 밥을 사며 남편과 주태, 영주의 일거수일투족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에 저에게는 가당치도 않을 뿐이었답니다. 다음으로는 주태가 난리였어요. 엄마, 이번 달 월급은 언제 주시는 거예요? 글쎄, 나도 빨리 주고는 싶은데 시간이 좀 걸리네. 아니, 이럴 거면 미리 말을 하시던가요? 당장 저 다음 주에 일본 여행 가기로 했는데. 일본? 요즘 따라 여행을 자주 가네. 그래, 이번에는 누구랑 또 가니? 네? 아니. 그 있잖아요. 제 중학교 동창. 걔랑 같이 가요. 또? 남자 둘이서 정말 잘도 놀러 다니는구나. 희한할 정도로 말이야. 영주는 자기 남편 주태가 업소에 다니며 바람은 피지 않을 거라 아주 찰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실상은 아니었어요. 주태가 저에게 말한 일본 여행은 업소에서 만난 아가씨랑 단둘이 아주 단란하게 가는 온천 여행이었으니까요. 그건 업소 실장과 옆집에 사는 반찬가게 아줌마가 귀띔해 준 거였답니다.
저는 그런 아들 내외의 속사정이 웃기면서도 그런 셋을 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말은 하지 못하고 소가리만 했답니다. 하지만 쥐구멍에도 볕은 든다고 제게도 희망은 있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우리 막내 아들 현민이. 현민이는 자기 형이나 아빠랑은 다르게 아주 반듯하고 건실하게 자란 변호사 청년이었습니다. 서울대를 나와 착실하게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적이 없었죠. 어릴 때부터 아주 동네에 소문난 효자였고요. 무엇보다 주태와 남편의 행동 때문에 저를 항상 걱정했어요. 엄마, 흰머리가 많이 드셨어요. 염색해야겠네요. 요즘도 아빠랑 형이 엄마 마음고생 시키는 거예요? 마음고생은 무슨. 우리 현민이 네 얼굴만 봐도 그깟 고생들 아주 눈 녹듯 사라지는구나. 그 말대로 현민이는 저에게 정말 소중했습니다. 와이너리 상표 등록부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직접 자기가 내려와 저를 도와주었고 늘 저를 걱정해 주었죠. 엄마, 아빠랑 형 저렇게 놔두면 언젠가 큰 사고 한 번 칠 거예요. 그러기 전에 둘을 내보내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죠. 사실 저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애초에 와이너리의 주요 운영은 제가 하고 있었고 남편과 주태, 영주는 각자 자기들 욕망을 탐닉하느라 와이너리에는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어쩌다 들르는 걸 보면 자기 친구들이나 애인들 와인 주려고 들른 거였죠. 아니, 와이너리 와인이 무슨 공짜로 만드는 줄 알아? 그걸 왜 집어가? 라고 말을 하면 어머니, 사람이 너무 빡빡하게 굴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뻔뻔한 영주. 엄마, 그냥 미팅 때 선물하려고 가져가는 거예요. 라고 답하는 주태. 아, 알았어. 이제는 이빨 다 빠져서 와인을 내려놓고 가는 남편까지. 그런 그들의 행동을 보며 저는 슬슬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던 차에 우리 막내 아들 현민이가 결혼을 하겠다더군요. 어머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지연이는 딱 봐도 현민이와 어울리는 배필이었어요. 같은 대학교에 같은 로펌, 그리고 시원시원한 외모까지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었죠. 저는 즉각 찬성했는데 뜻밖에도 딴지가 들어온 것은 바로 첫째 며느리 영주 쪽이었습니다. 저랑 지연이랑 같이 와이너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늦게 들어와서는 갑자기 지연이에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래, 그쪽이 도련님 여자친구라고? 네, 편하게 그냥 지연이라고 불러주세요. 편하게는 무슨 선심 쓰는 것처럼 말하네? 영주는 지연이에게 처음부터 틱틱대더군요. 제가 호스트바에서 뭘 잘못 처먹고 왔나. 왜 저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자기보다 젊고 예쁜 지연이를 질투하는 거더군요. 저는 저러다가 지연이가 자기보다 머리도 직업도 훨씬 좋다는 걸 알면 어쩌려고 저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뭐? 도련님이 얼굴 하나는 반반한 여자로 고르긴 골랐네. 아, 네, 감사합니다. 딱히 칭찬은 아니야. 대학은 어디 나왔어? 솔직히 얼굴 보니까 별로 공부를 잘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참고로 난 중앙대 국문과 출신이야. 아, 중앙대 나오셨구나. 저는 그냥 서울에 있는 작은 대학교 나왔어요. 지연이가 한번 겸손하게 뒤로 물러나더군요. 영주가 자기가 중앙대라는 걸 앞세우자 자기랑 비교되면 기분이 나쁠까 배려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영주는 눈치는 어디 전당포에 팔아먹었는지 계속 나대더군요. 어느 대학교 나왔는데? 혹시 거의 경기도권에 걸친?
지방대 아니야? 이야기가 거기까지 되니 지연이도 결국 못 참고 입을 열더군요. 아, 그게 사실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얘도 참, 어머니, 얘가 말하는 거 들으셨어요? 얘, 남서울대 나와놓고 서울대라고 하면 못 써. 아니요. 저 정말 서울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걸요. 지연이가 한심하다는 듯 영주를 잠시 바라보더니 저에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제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맞아. 지연이 현민이랑 마찬가지로 서울대 로스쿨 나와서 지금 현직 변호사야. 둘이 같은 로펌 다니고. 말을 들은 영주의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그럴 만도 했죠. 평생 자기 학벌을 자랑 삼아 이리저리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던 것이 자기보다 압도적으로 잘난 데다가 훨씬 어리고 예쁜 동서를 맞이하게 되었으니까요. 아? 아니, 어머니. 그걸 왜 진작 말씀 안 하시고,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할 기회를 줘야지 말을 하지. 네가 대뜸 지연이한테 학벌 자랑을 해놓고는 왜 애먼 나한테 화풀이니? 영주가 부끄러워 죽겠다는 듯 입을 어물거리더니 곧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저는 고소한 마음에 그런 영주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지연이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놀랐지? 미안하다. 영주가 원래 저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다녔거든. 언제 저 높지도 않은 코가 납작해지나 싶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었네. 고소하다는 듯 말하는 저에게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차분하게 말하더군요. 놀라기는요. 사실 현민이 오빠한테 이미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현민이가? 네. 아버님, 아주버님하고 형님. 세 분이 어머니를 못 살게 군다면서요? 제가 어머니를 뵌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교양 있는 분이고 상식 있는 분이라는 걸 느꼈는데 이런 어머니를 괴롭힌다니 솔직히 저도 별로 좋은 마음이 들지는 않네요. 방금 저한테 하신 행동도 초면에 학벌로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요. 지연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든든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현민이와 지연이의 결혼은 일사천리였어요. 어찌되었건 집안의 가장인 제가 앞장서서 찬성하니 남편은 딱히 무어라 말도 하지 못했고 주태와 영주는 지연이에게 굴욕을 당한 이후로 슬슬 피해 다녔거든요. 둘의 결혼식이 성황리에 끝나고 본격적으로 지연이가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면서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연이가 저희 와이너리 재무제표를 봐주겠다고 나섰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참 웃긴 게 주태가 나서서 반대하더라고요. 아니, 엄마! 제가 뭐라고 재무제표를 보여줘요? 못 보여줄 게 뭐니? 남들한테 투자 받을 때도 보여주는 게 재무제표인데. 그래도 그렇죠. 지연이가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집안 내밀을 유출하냐고요. 지연이가 어디 남이니? 게다가 변호사고 자기 회계사, 세무사 친구한테 부탁해서 혹시 세금 감면할 수 있나 알아봐 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때까지 회사의 세무, 회계 관련 담당은 바로 주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녀석이 이상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더군요. 결국 그 녀석이 현민이에게까지 난리를 쳤죠. 야, 유현민. 네 와이프 단속 제대로 안 하냐? 자기가 변호사래 봤자 경력이 얼마나 된다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자기 시댁 회사를 건드리려고 해? 평소에는 유순한 성품의 현민이지만 자기 가족, 특히 저나 자기 와이프에 대한 게 걸리면 절대 물러나지 않는 현민이었어요. 정신은 형이 차려야지. 그리고 애초에 재무제표라는 건 건전성만 평소에 잘 갖춰놨으면 보여주지 않을 이유가 없어. 특히나 지연이처럼 전문성을 갖춘 인력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난 지금 형이 의심스러운데
뭐라고? 이 자식이 진짜! 너 말 다 했어? 그렇게 주태가 생난리를 치며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던 재무제표는 결국 지연이가 본인은 물론 자기 회계사, 세무사 지인 인력까지 동원해 확인했고 그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어머니, 이거 회계상으로 빈틈이 너무 많은데요? 빈틈? 세금 부분도 영 엉성하고 무엇보다 출처가 불분명한 지출이 너무 많아요. 수기 영수증도 많고요. 그렇게 지연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주태가 그동안 재무 관리를 엉망으로 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회사 공금을 자기 멋대로 쓴 정황까지 보였죠. 제가 진지하게 녀석에게 해당 사실을 물어보았지만 주태는 끝까지 딱 잡아떼더군요. 아, 몰라요. 나는 회사 공금 멋대로 쓴 적 없고, 만약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그건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요. 실수. 그 뻔뻔한 모습에 현민이가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거 그냥 넘겨서는 안 돼요. 주태형, 저런 식으로 하면 또 나중에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래, 나도 안다. 하지만 왜 하필 저런 놈이 내 자식인 건지 저는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만 아니라면 진작에 끊어내고도 남았죠. 어쩌면 현민이와 지연이의 말처럼 법대로 처리했을 수도요. 하지만 그놈의 핏줄이 뭔지 참 결정하기 어렵더군요. 결국 주태를 재무 관련 부분에서 손을 떼게 하는 정도로 마무리했어요. 해당 부분은 지연이가 소개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겼고요. 분명 주태 본인의 잘못이지만 녀석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더군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주태의 말만 들으면 제가 자기를 배신한 것 같았답니다. 현민이는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아무리 내 친형이라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주태형이나 형수나 아빠나 하나 같이 엄마한테 빌부터 살고 있으면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너무 그러지 마라. 그래도 가족이야. 알아요, 엄마. 그래서 나도 지금껏 참은 거고요. 하지만 왜인지 자꾸만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요. 예감?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현민이의 예감은 적중했답니다. 일은 제 건강이 갑작스럽게 나빠지면서 시작되었어요. 제가 갑상선 암에 걸리고 말았거든요. 제일 먼저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건 주태였어요. 엄마! 암이라고요? 그래, 그래도 자식 키운 보람은 있구나. 아무리 미우나 고우나 해도 역시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려던 순간 주태가 말하더군요. 그럼 앞으로 와이너리는 제가 돌볼게요. 엄마는 푹 쉬세요. 아들의 머릿속에는 저에 대한 걱정 따위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저의 와이너리를 집어삼킬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퍼뜩 들더군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 그렇게는 안 되지.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와이너리는 내가 직접 돌볼 거다. 네? 아니,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몸도 안 좋은데 쉬셔야죠. 맞아요, 어머니. 이럴 때일수록 쉬셔야지. 와이너리는 남편하고 제가 잘 돌볼게요. 잘 돌본다는 말이 주태와 영주랑은 그렇게나 안 어울린다는 걸 그때 체감했답니다. 당신 무리했다가 몸이 더 병나면 어쩌려고 그래? 나이 들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고 나서는 제 눈치나 보고 살던 남편까지 나서는 걸 보고 저는 더더욱 마음을 굳혔답니다. 어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말고. 싹 다 나가. 와이너리는 앞으로도 내가 직접 돌볼 테니까.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며칠 후에 와이너리 직원 규영 씨로부터 연락이 왔거든요. 제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틀 동안 집에 누워만 있던 사이였죠. 대표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규영 씨. 무슨 일이야? 그게 아픈 분께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와이너리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다니? 부사장님하고 주태 이사님이랑 영주 팀장님이 자꾸 직원들한테 앞으로 와이너리 대표가 바뀔 거라면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표님이 지난번에 재무관리 맡겼던 업체한테도 오늘 전화해서 계약을 다 파기시켜버렸어요. 앞으로 주태 이사님이 다시 재무관리를 직접 할 거라면서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일어나서 셋 다 싹 다 머리를 밀어버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고 싶은데 정작 제 몸이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참담하더군요. 이대로라면 제가 갑상선 암과 싸우는 사이에 남편과 첫째 아들 내외 때문에 와이너리가 엉망진창이 될 게 분명했으니까요.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떠오른 게 바로 현민이었어요. 현민이는 자초지종을 듣자마자 자기 일처럼 화를 내더라고요. 뭐라고요? 그 인간들이 결국. 알았어요, 엄마. 퇴근하는 대로 제가 직접 알아볼게요. 형한테도 자초지종을 들어보고요. 현민이의 말을 듣고 한결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어요. 지금껏 일이 있어도 현민이가 나서면 어느 정도 일이 해결되었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주태도 쉽사리 물러나지를 않더군요. 지금 엄마 건강 상태로 어떻게 와이너리를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주태는 뻔뻔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저와 맞섰습니다. 그러고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내밀더군요. 이게 뭐니? 제가 미리 준비한 위임장이에요. 위임장? 네, 일단은 엄마가 건강 회복하시는 동안 저희한테 와이너리 업무 전반을 위임한다는 내용이요. 저희가 아예 와이너리를 넘겨달라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안 계시는 동안 업무만 보겠다는 거죠. 저는 그날 위임장을 받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사실 회복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와이너리 운영을 세 사람에게 맡긴다. 그 또한 무언가 꺼림칙했죠. 게다가 위임장에는 특약 사항까지 있었어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죠. 유현민과 박지현은 와이너리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저는 주저없이 현민이에게 그 위임장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저의 건강을 살필 겸 또 와이너리 건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직접 내려온 현민이는 개탄을 금치 못하더군요. 이게 대체 이 사람들 가족 맞아요? 현민이가 위임장을 쥔 채 손을 부르르 떨면서 말했어요. 이 위임장대로 했다간 자기들이 실물을 보게 되자마자 엄마가 2번 다시 와이너리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게 분명해요. 저랑 지연이 접근까지 막은 걸 보면 그 의도가 분명하고요. 저는 현민이의 해석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차마 인정할 수 없었던 것. 내 남편과 첫째 아들 내외가 내가 평생 키워온 자식 같은 와이너리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는 것. 심지어 그 목적이 자기들의 사리사욕과 더러운 욕망 때문이라는 것. 저는 너무나도 슬펐어요. 현민이가 저의 손을 부여잡고 말하더군요. 엄마, 저쪽에서 먼저 걸어온 싸움이에요. 이제는 이대로 와이너리를 뺏기느냐 아니면 지켜내느냐가 걸려 있다고요. 현민이는 저에게 결단을 요구했고 저는 잠시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아왔던 이유, 주태와 영주, 남편이 윤락업소에 들락거리고
제가 힘들게 번 돈을 탕진하는 걸 보면서도 꼭 참아왔던 이유. 결국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었는데 저쪽에서 기어이 그것을 깨고 싶다면 이제 저 또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이제부터 모든 걸 현민이 네게 맡기마. 저의 말에 현민이가 환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제가 엄마가 그동안 당해왔던 모든 걸 배로 갚아드릴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현민이와 와이너리의 새로운 대표로 임명함은 물론 모든 정권을 주었습니다. 재무와 운영권 모두 주었죠. 남편, 주택, 영주, 셋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에게 전체 공지도 돌렸고요. 현민이는 주말에 지연이와 함께 저를 데리고 와이너리로 당당하게 입성했어요. 직원들의 문자를 훔쳐보기라도 한 건지 셋이 환한 얼굴로 미리 기다리고 있더군요. 유현민! 이 썩을 놈의 자식이!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주태는 마치 자기가 사기라도 당했다는 듯한 태도로 현민이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현민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기까지. 더 이상 나한테 언어폭력을 사용하면 나도 이제 법대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어. 뭐라고? 이 새끼가 진짜? 됐고. 지연아, 시작하자. 응, 지금부터 모든 과정을 촬영 및 녹취하겠습니다. 또한 지금부터 불필요한 제재 행동이나 언어, 육체적 위협을 행사할 시 즉시 관할서에 신고 및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미리 공지드립니다. 이것들이 지금 자기 시댁을 상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앞뒤 논리 없이 소리를 꽤 지르는 영주의 목소리에 맞추어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나서니 영주가 당황한 얼굴로 바라보더군요. 시댁이라니? 엄연한 안주인인 내가 여기 있는데. 영주 네가 뭐라고 시댁을 대표하는 거니? 그야? 내가 여기 있잖아. 평생을 다른 여자들 살 속에서만 살아온 양반이 뭐 잘났다고 나서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당신은 입 다물고 저리 꺼져요. 제 말에 남편이 궁시렁거리며 물러나더군요. 현민이가 차분하게 미리 준비한 조치들을 시작했습니다. 녀석이 와이너리의 모든 직원을 모아놓고 입을 열었어요. 지금부터 직책 변경 공지가 있겠습니다. 우선 부사장, 그러니까 대표님의 남편이신 유학상 부사장은 해임되었습니다. 해임 공지를 받은 남편의 얼굴이 처참하게 구겨지더군요. 하지만 그 인간이 뭐라고 항의를 하기도 전에 현민이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주태 이사, 이영주 팀장도 모두 해임입니다. 해임된 분들이 맡고 있던 업무는 각 팀장에게 새롭게 배정되었으니 온라인 공지 확인 바랍니다. 이딴 법이 어디 있어? 주태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듯 갈급하게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민이는 그런 주태를 향해 차디찬 눈빛을 쏘았습니다. 그것을 받은 주태가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나더군요. 이딴 법이 어디 있냐고요? 난 지금 이 자리에 유주태 씨, 당신 동생으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홍윤희 대표님께서 임명하신 임시 와이너리 대표로서 서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영주가 나서서 말을 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 간에 정이란 게 있는 거지. 이렇게 무정하게 우리를 다 잘라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건데. 당장 다음 달 공과금 나갈 돈도 없다고. 돈이 없을 수가 없을 텐데요. 세 분 앞으로 나가는 임금만 매달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 와이너리 최고 연봉자들이 세 분이세요. 그동안 받은 돈은 모두 어디에 쓴 겁니까? 그건 영주가 입을 다물자 지연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건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에 오기 전에 그동안 취합한 정보를 정리했어요.
강남에 오피스텔 3곳, 그리고 여기 와이너리 근처 단란주점 3곳. 호스트바와 온갖 주점들 사장의 증언과 영수증 기록까지. 지연이가 차분한 미소와 함께 사본을 영주에게 내밀었습니다. 세 분이 이번 인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이 기록들을 즉시 사법당국에 제출해서 고소 고발할 생각입니다. 세 분이 한 행위 중 일부는 엄연히 대한민국에서 불법이거든요. 이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이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한 건지 주태와 영주가 제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더군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 엄마 아들이에요. 이대로 나더러 길바닥에 나앉으라고요? 내가 어떤 자식인데. 엄마 장남이잖아요. 저는 참담한 심정에 두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참고 또 참았던 것인데 자기들이 기어이 일을 저질러 놓고 다시 제 앞에서 빌어대는 꼴이라니요. 좋아, 알겠다. 그럼 너희에게 기회를 주마. 저의 말에 현민이가 말리려는 듯 앞으로 나섰어요. 엄마. 기회라니요. 하지만 저는 그런 현민이를 향해 멈추라는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반면 주태와 영주는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거봐! 엄마는 나를 아낀다니까? 내가 누군데? 엄마 장남이라고! 저는 그런 주태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내가 널 아끼고 말고. 그러니 이제부터 사람 구실이라도 하고 싶다면 내가 하는 요구 조건을 충실하게 이행하거라. 물론이죠. 뭐든 말하세요, 엄마. 제가 녀석들에게 요구한 것은 두 가지였어요. 우선 첫 번째, 반성문이요? 저의 말에 주태가 말을 더듬더군요. 저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어요. 그래, 반성문. A4 용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채운 반성문을 써서 나한테 제출해라. 알았어요. 그거야 쉽죠. 쉬워? 글쎄, 100장이나 쓰려면 쉽지 않을 텐데. 네? 100장이라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이 어디 있어요? 저의 요구 조건 첫 번째, 3명 모두 저에게 반성문 100장을 제출하는 거였습니다. 한 장이라도 부족하면 절대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죠. 말도 안 된다고? 그럼 셋이 합심해서 나를 와이너리에서 쫓아내려고 한 건 말이 되는 소리니? 그건 쓸데없는 항변 말고 반성문 100장을 써서 제출하던지. 아님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마음 같아서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결국 셋은 반성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셋의 반성문은 꼬박 2달이 걸리더군요. 진희 여부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셋의 손에 펜을 많이 잡은 티가 역력히 났거든요. 각자 얼굴에 짜증도 제대로 나 있었고요. 이제 됐죠? 엄마 말대로 했으니까. 우리 셋 다 원래대로 복직시켜줘요. 누가 이제 됐다니? 내 요구 조건은 아직 안 끝났다. 뭐라고요? 각자 한 달 동안 나한테 받아간 월급만큼, 딱 그 월급만큼 현장 노가다를 해서 벌어와라. 네? 어머니 그건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하다고? 셋 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네. 왜? 업소도 못 가고 호스트바도 못 가고 맨날 알랑방귀 뀌던 애인한테 용돈도 못 주니까 아주 마음이 급해지지? 셋의 악행을 줄줄이 꿰뚫는 제 말에 불만을 내뱉던 입들이 다물어지더군요. 저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고 아들이고 며느리고 싹 다 필요 없어. 당신 셋이 나를 아내로, 엄마로, 시어머니로, 사람으로 대우하지를 않아놓고선 나한테는 그걸 바래. 어림도 없지. 셋 다 새벽부터 인력 사무소로 나가서
그동안 내 밑에서 얼마나 호요식했었는지 똑바로 깨달아. 셋의 불만은 한동안 이어졌지만 저는 끝까지 무시했고 결국 남편과 주태는 현장 인력 사무소로 갔고 영주는 하루만 나갔다가 도저히 못하겠다며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나중에는 셋 중 누구도 자기들이 저한테서 받아가던 월급만큼 돈을 벌어오지 못했어요. 남편은 일주일 나가더니 알아놓았고 주태는 현장 소장하고 싸워서 쫓겨났거든요. 결국 제 앞에 와서 울고 빌고 하는 셋을 보며 저는 혀를 찼습니다. 한심하네. 고작해야 이럴 거면서 도대체 뭘 믿고 나한테 그렇게 해왔던 건지 말이야. 저는 셋이 딱 죽지 않을 만큼의 생활비만 주고는 일단 집을 나왔습니다. 와이너리 근처에 저만의 새로운 집을 얻었어요. 남편도 그 누구도 없는 오로지 저만의 집을요. 얼마 전에는 현민이 지연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마련한 자리였죠. 너희 둘이 없었으면 나는 꼼짝없이 당했을 거다. 둘에게 정말 고마워. 저의 말에 현민이와 지연이가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저희는 그저 가족으로서 어머니를 도운 거예요. 가족. 첫째 아들과 남편은 저를 착취하기만 했는데 정작 며느리에게서 가족의 정을 느끼다니 가슴이 따뜻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그때 현민이가 제 손을 부드럽게 맞잡으며 말하더군요. 고생하셨어요. 녀석이 저와 눈맞춤을 했어요. 제 아들, 우리 막내 아들의 눈동자는 그 영혼처럼 맑고 고요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둘이 엄마가 다시 힘드시지 않도록 계속 지켜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편하게 사세요. 네? 가족 문제는 모두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고민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연을 보낸 거예요. 현민이는 이참에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 셋을 특히 주태를 공금 횡령과 일부 범죄 사실에 관해 고소 고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저는 그 점이 고민이에요. 만약 그랬다간 남편과 영주까지 함께 딸려갈 게 분명했거든요. 머리로는 알지만 자식 일이다 보니 결정이 쉽지 않네요. 어르신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디 어떤 말이든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